안녕하세요. 3시반 타로의 3시반입니다. 오늘은 뭐 따로 기간 특집이라기보다는 맨날 그것만 하니까 좀 질려서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사랑은 왜 이럴까? 내 연애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연애의 좋은 점도 많고 사랑의 좋은 점도 많겠지만 내가 사랑함으로써 연애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작용, 자신도 몰랐던 부작용, 혹은 알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애 좋고 사랑 좋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행복한데 내 연애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연애를 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불편함과 아픔과 신경 쓰임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 같은 거를 사거나 뭐 영양제를 사더라도 항상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잖아요. 뭐 그런 걸 알아보고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원활한 사랑과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말을 절죠? 항상 절죠. 알겠습니다. 일단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당신의 사랑, 나의 사랑, 당신의 연애와 사랑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의 사랑과 연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님의 사랑과 연애가 가끔 부작용이 생기는 원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 연애 혹은 사랑을 시작할 때, 자, 이제부터 사랑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사랑을 할 때는 안정감 자체를 제일 중시하는 것, 자체를 제일 중시하는 것을 스스로 꽤나 중요하게 여기며 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족하는 편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자신을 회복한다, 자기 자신을 힐링한다. 어떤 것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안정감,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큰 이벤트라든지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지금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은 어느 정도 뭐랄까 안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힐링, 다른 부분 뭐 일상생활이 힘들다든지 뭔가 다른 업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 이 안정감으로 인해 내가 스스로 회복하는 요런 패턴인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냉철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위기라든지 뭐 상대방이 변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았을 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아마 그런 불안정감, 이 안정감이
부서지는 것을, 안정감이 부서지는 것을 좀 참지 못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집을 부려서 뭔가 이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요. 스스로 이런 안정감이 흐트러진 상황을 내가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다시 혼자서 스스로의 마음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어떤 것과 타협을 하든지 이런 이미 비틀어져 버린 이런 안정감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이게 좀 쉽게 포기하면은 마음이 좀 덜 다칠 텐데 이거를 이미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시점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안정감을 다시 되찾으려고 조금 크게 무리를 하는 결과를 혹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게 만든다. 근데 이 관계는 여기에서의 이제 회복과는 다르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관계를 생각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상처가 났는데 상처 위를 이렇게 살색 흉터가 생겼는데 흉터 위를 어떠한 그런 피부랑 같은 색의 뭘로 칠해 놓으면은 흉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난 흉터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금씩 그냥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할 수가 있다.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는 안정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조금 약간의 미련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장점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이 혹은 그 상대방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때까지 뭔가 나의 마음은 안정감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 가도 될 수도 있으니까, 뭐랄까, 하지만 뭐 일단은 반작용이고 부작용이긴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게 조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하거나 내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한다는 건 일단 부작용.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가서 뭔가 결국은 이런 관계에 뭔가 이런 현상에 어떠한 모래를 덮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시 억지로 그린 그림 상태로 좀 남아있는, 좀 그러려는 성향이 있는데 뭐 꼭 나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부작용은 부작용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정감을 추구해서 회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뭔가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혹은 뭔가 상대방이 변했을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다리는 방법도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상대방을 현실을 도피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님은 밑에 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님은 아마 뭔가 이 마음을 준다는 게, 그리고 뭔가 마음을 의탁한다는 게, 뭔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너를 좀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자신의 영향력을 좀 펼치는 것에 대한 것에 좀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퍼준다는 느낌이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상대한테 해줬을 때 자신은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 베풀었을 때 베풀고 그걸 받는 상대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걸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퍼준다,
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랑이나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퍼주는 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물며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좀 잘 되는 것, 훨씬 더 잘 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이끌어 주는 것에서 아마 만남을 시작하게 될 텐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충분한 호의를 베풀고 뭔가 상대방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훨씬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점 같아 보이지만 현실을 도피한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이 시작해야 할 것으로부터 좀 현실을 도피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시작이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절제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이런 관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나는 힘든데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무리를 하는, 뭐 물론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 줌으로써 뭔가 나의 이런 영향력을 상대방한테 베품으로써, 뭔가를 잘해줌으로써 나 힘든 거를, 난 좀 힘들어도 당신이 좋으면, 당신이 잘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뭐 현실에 대한 도피일 수도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도피일 수도 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 내가 가야 하는 곳, 해야 할 일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 어떠한 도피, 뭔가 절제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도피. 내가 만약에 스스로 절제하고 뭔가 관리를 한다면 나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나, 뭔가 더 여러 가지 가능성, 이 관계에서의 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데, 지금의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뭔가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절제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도피의 수단이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일에 대한 좀 도피가 아닌가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늘 모든 것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한테 노력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까, 스스로가 뭘 해야 할 일,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스스로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어버리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내 주제를 넘는다 안 넘는다, 내가 무리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은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도피가 아닌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 누군가를, 이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는 뭔가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이 모두를 위한 건가, 나는 잘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남이나 상황 자체는 항상 괜찮아요. 너그럽고 누군가를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 또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 또한, 그리고 베푸는 요령도 알고 어느 정도 생각도 있고 되게 현명한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근데 자신의 가능성을 조금 덮어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시작해야 될 타이밍에 현실을 도피하고 상대방에게 더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2번님의 리딩이었습니다. 2번님, 자신을 먼저 더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요. 여기까지 2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님은 자신의 기준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확고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상대, 모양, 뭔가 어떤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 뭔가 그 사람을 리드하여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먼저 다가가는 타입,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다가가고
뭔가 기대를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솔하지만 뭐 사랑이 깊은 사랑이 경솔함과 진중함의 차이는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가볍고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이 꽂히면 나는 다가가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그러한 좀 뭔가 이렇게 직진? 인생 직진이신 분 같으신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 그런 상황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취했을 때 그 사람과 발전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사귀어서 사랑을 할 때 막상 사랑을 시작하면은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은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것. 혹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지금 상대에겐 없는 것.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계속 불만족이 일어나면은 3번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카드에 나온 바로는 새로운 컵을 찾으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고 내가 떠난다. 왜? 나는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걸 찾아서 다시 새로운 컵을 잡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뭐랄까 연애 초기에 이런 뭔가 활력을 좋아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주도적이고 자신의 이런 사랑관에 주도적이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빨리 찾아가는 이게 뭐 바람을 핀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불만족스러운 걸 얘기하고 아 너는 아닌가 봐라고 하고 다른 새로운 걸 찾아서 가고 또한 내가 원하는 필이 꽂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불만족스러우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아주 주체적인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불만족스러운지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와 같이 뭔가 여행이라고 하죠. 사랑은 여행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이제 과정과 어떠한 시간과 이런 추억을 같이 보냄에 있어서 뭔가 사랑을 같이 함에 있어서 그 사랑 또한 내 주관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해요. 나의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렇게 상충을 하거나 혹은 뭐 생각이 서로 다를 때는 보통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타협이 없는 분 같기도 해요. 다만 이렇게 타협이 없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만약에 이런 선택지가 혹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과 내가 만약에 같은 마음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내 생각과 항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상대방의 모든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면은 나는 다른 필을 찾아서 떠날 수가 있다. 늘 말하지만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좋으면 좋은 거고 주체적이면 주체적인 건데 다만 스스로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필에 꽂혀서 만나고 불만족스러움은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좋아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돼서 내가 이것만을 사랑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님은 확실히 스스로의 사랑이라는 관념이 확실하신 분 같아요. 뭔가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사랑은 이래, 내 사랑은 이래 라고 어떠한 의견 충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주관은 좋은 거니까 그런 주관이 있어서 뭔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나는 어떠한 내 필대로 움직여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맞춰보는 것 자체가 힐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왜 자책할 수도 있잖아. 왜 난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런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그 또한 사랑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만족스러운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은 그만큼 뭔가 신중하게 뭔가를 고르는 거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다만 확실한 건 낭만적이고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자존감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요. 3번님은 조금은 주관이 뚜렷하시고 자신의 사랑관에 대해서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님의 경우는 조금 사랑을 시작하고 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조금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고 뒤늦게 후회해서 뒤늦게 마음을 바꾸는 좀 그런 것의 반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떠한 의견이 충돌이 있었을 때 충분히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어떠한 해결책이라든지 뭐 이런 대안 이런 걸 내놨을 때 스스로 선택하지 않다가 그게 다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싸움에 대해서 다 결론을 짓고 나서 그제서야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조금 이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그때 들어가는 상황, 이게 조금 뭔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기 싫어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조금 뭐랄까 언짢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떠한 걸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면 어쩌지, 이걸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고 뭐 다 마무리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돼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좀 그런 상황의 반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의 경우는 스스로는 좀 선택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랑이 끼어 있는 상황, 사람에게서는 조금 뭔가 자꾸 제대로 된 선택을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못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게 사랑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먼저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후회 혹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면은 또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럼 보통은 그런 걸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을 하면은 크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아니야 사실은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런 충돌이 왔을 때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알았어 하고 이만큼까지 밀려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밀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까지 너무 밀어 당기는 좀 그런 형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조율을 함에 있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눈치를 봤을 때 이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또한 사랑의 방식이고 상대방과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그런 행동 패턴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이성적이며 분석을 제대로 하는 4번님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선택이 더디거나 혹은 뭔가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돌이 나거나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신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이었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님은 연애를 하기 전과 한 후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기 전과 빠지고 나서 약간 급격한 변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좀 충돌을 싫어하고 좀 뭐랄까 평소에는 좀 인내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며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살아왔는데 왠지 이게 사랑과 혹은 이 남녀 관계나 애정이 결부가 되면은 조금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게 반복하게 된다. 충돌과 싸움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의견을 주고받고 이게 일단은 싸움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는 되지만 일종의 토론도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뭔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조금은 평소와 다른 약간 논지에 어긋나는 일이 좀 있긴 하더라도 좀 자기 자신의 좀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좀 충돌할 일이 많아진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충돌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어, 뭔가를 잘 정리를 하고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도 하지만 뭔가 약간 불같은 내 안에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더 잘해보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이상적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싸우게 된다. 싸우게 되는데 뭐 물론 이런 애정과 애증 사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나의 불같은 마음과 나의 평온한 마음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가 사람의 관성이라는 건 어차피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일시적인 어떠한 이런 사랑의 불꽃 같은 게 좀 꺼지고 나면은 나는 또다시 현명하고 생각이 깊고 뭔가 객관적인 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인 거예요. 뭔가 사랑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싸움들 그리고 이런 좀 내가 평소 같지 않았던 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정열적인 사랑이었으면은 계속 그냥 싸우고 이러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객관성을 찾았어. 객관성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절었어요. 객관성을 찾아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뒤돌아보니까 창피하고 마음이 아파질 수가 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1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랑의 방식에는 나쁨이 없어요. 나쁨이 없으니까 내가 비단 사랑으로 인해서 평소와는 다른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도 생각을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자주 다투더라도 뭔가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알아주고 내가 잘 그러한 애정과 애증, 좋아함과 미워함 사이에서 잘 조율하고 있다가 객관성을 찾았을 때 그럴 때 내가 했던 행동 혹은 내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나 과거들 그리고 충돌했던 과거들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혹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바뀐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일들이 있고 나는 더 이렇게 생겼던 일들은 이런 이유에서 내가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나왔고 나는 잘 조절을 했고 객관성을 결국은 찾을 거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님은 조금 뭔가 스스로에게 좀 철두철미한데 사랑으로 인해서 잠깐 뭐랄까 평소에 있던 이런 습관이 사랑의 정열로 인해서 좀 바뀔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플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 대해서 혹은 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정과 미움,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잘 조율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연애 초기에는 싸울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죠. 뭔가 이상적인 걸 바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 원래의 나로. 하지만 사랑을 하면은 정열적인 내가 된다. 불꽃이거든요. 사랑의 불꽃. 5번님은 사랑할 때 초기, 사랑의 초기 혹은 애증이 생겨서 상대방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사랑으로 인해서 조금은 사랑을 함으로써 조금은 더 움츠려드는 물론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로 인해서 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커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조금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으니까 뭐 현실적인 거라든지 감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낭만적인 임에 좀 굶주려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 다른 이런 힘듦을 잊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사랑을 하면은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감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득과 실을 좀 먼저 따지는 것이 조금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현실이 워낙에나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절, 그러니까 상대방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적어도 사랑을 좀 받을 줄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이제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좀 공존이 돼야 되는데, 줄 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있는데 6번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주고 받을 줄 아는 상황 으로 보이는데, 내가 주고받을 줄 아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는 원활하지만 사랑 안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상대방과 소통도 하고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받지만 주고받음을 이어가지만 그 외적인 삶적인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좀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연애 이외에 뭐 친구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조금 많이, 다른 인간적인 부분에 조금 많이 소홀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 자체는 아주 잘 유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러한 안정감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정적인 키워드를 뽑자면 요렇게가 되는데, 뭔가 나는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굳이 밖으로 나가서 이런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안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 보이는데 이게 비단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않는 이유,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정적이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복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건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충분히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상대방과 더 잘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 성과를 보이고 그게 안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뭔가 또 제3의 새로운 도전, 뭔가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뭔가 직업적인 혹은 자기 자신의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동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상대방이 당신은 나만 믿고 그냥 가만히 당신 편한 곳에, 당신 안전한 곳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또한 천생연분이겠지만, 만약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을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사랑을 하고 안정적이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안정적인 상태니까 뭔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더불어서 지금 상태가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원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6번님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감이 더더욱더 고맙게 다가오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6번님은 연애를 하면서 뭔가 다른 것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6번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제 연애의 사랑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나의 사랑은 왜 이렇지, 나의 연애는 왜 이렇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봤는데, 제가 늘 얘기하면서 댓글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순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전부가 다 옳거나 맞고 뭔가 기준을 쭉 따라가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들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타로 카드라고 해서 미래를 점치는 거라고 해서, 심지어 제네럴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맞다 틀리다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대안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고 괜찮은 걸 스스로 선택해서 요럴 때는 요렇게 대처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로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타로 상담 혹은 그냥 타로 리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거리.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게 이런 프리와 리딩과는 별개로 그냥 듣기 좋아서 들어주신다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사실. 아무튼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녹음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엔딩에 말이 너무 많았죠. 금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3시 반이었고요. 여기는 3시 반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